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2회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심판, 소송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소송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대법원 뭐 이런 것들, 대법관, 탄핵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기는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소송을 얘기할 때 삼심제도라는 걸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심제도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 사람을 때려서 뭐 여러 가지 형사적 처벌을 받거나 그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툼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개인 간의 다툼은 민사적 뭐 소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형사적 처벌에 관한 건 형사소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뭐 범죄가 발생했거나 근처 지역에 법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 하게 되고, 자, 거기에서 만약에 그런 결과가 판결이 마음에 안 들게 되면 불복을 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더 높은 법원을 가게 됩니다. 우리 상표법이라든지 특허법, 우리가 이제 변리사가 다루는 관련된 법원은 주로 다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문성 때문에 여기 관할하는 부분을 이제 법원의 어떤 이제 결정하는 걸 관할이라고 하는데, 또는 재판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특허법원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고등법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소송,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외에는 대부분 특허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판결이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이제 대법원에 가게 됩니다. 자, 요거 대법원에서 하는 것들은, 근데 여기 이제 선이 있죠. 이 선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대법원에서는 법률적인 것만 판단을 합니다. 뭐 새로 증거 자료를 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증거 자료를 찾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요 지방법원이나 요 특허법원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대법원에선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의 판단이라고 하죠. 이때 뭘 하냐면, 자, 이런 밑에서 했었던 하급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밑에 있다고, 밑에 있는 급수의 어떤 심판이라든지 판단이기 때문에 하급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 판단한 내용이 제대로 했는지, 증거 채택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게 법률적으로 맞는지만 판단하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괜찮아 라고 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기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중에 또 뭐 기본 강의에서 또 자세히 해드리거나 심판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받아들이게 되면 인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변리사가 주로 다루는 어떤 단계는, 우리가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은 솔직히 변리사에서 하지 못하고 변호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랑 같이 일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대신 변리사가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특허청 안에 특허 심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심판.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제 독점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불복을 하거나 심판이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요게 마치 3심 단계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3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법원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리사가 되시면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것들 할 일이 당연히 있게 돼서 특허법원 대전에 많이 가게 됩니다. 자, 여기 특허법원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에 가서 다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런 단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변리사가 되면 실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시험, 우리가 변리사 시험을 대비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판결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용을 알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를 듣기 전에도 나중에 민법에서도 계속 요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뭐 판결, 심결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심판원에서 나오는 결론을 심결, 이런 대법원이나 특허법원에서 하는 거를 판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결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이런 것들 자료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번호가 붙어요. 그 해에 처음 이제 신청했을 때, 소를 제기했을 때, 소송을 뭐 법원에 제기하거나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판결 어떤 특허법원이냐 대법원이냐 따라서 여기 이제 뭐 주로 이제 많이 판결에서는 다 또는 후 이런 표현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판결문들을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게 될 거고, 그런 판결문의 내용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결이라는 것도 있는데, 심결은 직접적으로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중요한 2차 시험 논술에서는 나눠드리게 되는데, 판단을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든지 판결의 내용에 도움이 되는 보충 자료로서 제가 보통 드리게 됩니다. 이런 자료를 잘 주진 않아요. 다른 강사들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별도로 다 모아서 항상 매년 중요한 판례들에 대한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판결문 같은 것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보통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나오고요. 특허법원 판결도 분명히 있을 거고 특허심판원의 심결도 있겠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100%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논술입니다. 2차 시험은 논술. 근데 이제 논술도 역시 이 대법원 판결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이 대법원 판결의 간단한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관계라든지 실제 어떤 사실관계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냐 그런 걸 반영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 하급심 판결의 내용 자료도 꼭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차나 이런 때는 요 판결 자료만 드리지만 이제 2차 때는 요 자료들을 다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좀 가이드를 해드려서 1차, 2차 시험, 특히 2차 시험에 또 더 중요하거든요. 논술 그런 거를 알려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판결 판례 자료들은 너무 중요한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자 이제 이런 건 세부적인 건 나중에 또 따로 설명드릴 거니까 전원 합의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대법관 나오죠. 대법관들이 너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보통 9명이 판단을 하는데 자, 요 전원합의체 판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만약에 밑에서 올라온 판례가 맞아 잘못된 거네 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이걸 인용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파기해서 다시 보내게 됩니다. 특허본에.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알게 되실 건데 시험은 주로 요 두 개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거의 90% 이상. 그 다음에 대법원인데 특허법원의 내용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올렸을 땐 기각이 되는데 이런 거 역시도 내용이 좀 있고 그러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요 세 개에서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 가까이. 그 외에 정말 어쩌다 한번 특허법원 판례인데 많이 알려진 판례 손에 꼽고요 거의. 그래서 주로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교재에다 들어가게 되고요.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판례 판결 뭐 책도 별도로 항상 매년 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어떤 게 중요한지 따로 설명드리게 되고 공부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법원, 지방법원, 심판신결은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다. 대신 참고 자료로는 써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에서는 우리가 이제 판례 같은 것들 뭐 중요한 내용만 두세 줄 정도 암기하시고 내용을 아시면 됩니다. 객관식이니까 고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2차에서는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판례 요지 두세 줄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 판단에 이걸 왜 근거가 나왔는지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암기를 꼭 하셔야 되고 사실관계를 숙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런 걸 우리가 논술이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되거든요. 쭉 이거를 심지어 한 비포되는 답안지 크기가 비포 사이즈인데 20매 정도 됩니다. 그걸 2시간 내에 써야 됩니다. 과목별로.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2차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가 너무 중요하고요. 판례에 대한 공부, 판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은 1차 때부터 항상 기본, 제대로 된 강사로부터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뭐 판결 검색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법원의 사법정보 공개 포털에 종합법률정보 항목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뭐 간단하게 상표법을 친다든지 아까 무슨 판결 번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 같은 걸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심심하실 때 정말 그럴 때 한번 찾아보시는 정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런 것들 도와드려야겠죠. 저는 이제 매년 이렇게 윤별 상표법 쟁점 판례 정리라고 해서 판례 사실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요게 이제 2차 논술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항상 정리해서 매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나중에 특히 1차 중급이나 2차 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심판 소송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명령 천천히 가도 멈추지 마라. 그렇죠? 이제 시작을 하셨으면 힘들시더라도 천천히 가셔야 되고요. 꼭 멈추지 마라. 전에도 말씀드렸던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3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